안녕하십니까, 선수법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예상방송에 앞서 선수법 먼저 경마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랑프리가 있는 한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마장을 찾아주실 것 같고요. 자, 오셨을 때 또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다음 1호 영상 제가 올려드리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토요 경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는 이세마 경주로 역시나 펼쳐집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G플렉스가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이 G플렉스는 솔직히 주행검사 걸음이 여기서는 뭐 가장 좋았어요. 또 더불어서 전개까지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능검 자체가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번 G플렉스가 내측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 팔리는 게 2번 파드슈발, 그리고 8번 슈퍼데이. 자, 요런 말들인데, 자, 그럼 저는 이 두 마리 모두 다 팔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선 2번 파드 슈발 같은 경우는 얘는 처음 능검 받았을 때 보니까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모래 반응에 좀 민감했고, 다시 이제 연습 주행할 때는 모래를 안 맞으면서 괜찮게 말은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G플렉스가 선행을 가고 파드 슈발이 따라가는데, 외곽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외곽에서도 9번, 10번, 11번 이런 말들이 순발력들이 있으니까 외곽에서 이렇게 딱 감아서 올라오면은 파드 슈발은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말이 데뷔전 준비하는 것 치고서는 조교 자체도 좀 약했습니다. 우선 조교 자체가 약했다는 거, 데뷔전에서의 승부지가 아무리 봐도 강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모래를 맞으면서 덜 뛸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파드 슈발은 인기마로 잡혔지만 얘는 좀 덜 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파드 슈발 덜 보고 외곽에서 팔리는 8번 슈퍼데이, 9번 로드 투 모카신, 그리고 11번 빛나리지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주력으로 선택하는 말은 이거예요. 9번 로드 투 모카신이란 마필. 얘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가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의도적으로 막 선행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세게 보고 싶지 않고, 8번 슈퍼데이 같은 경우도 실전을 뛰었다라는 것만 있지 말의 완성도 자체가 아주 높다, 그런 쪽은 아니어가지고, 자, 오늘의 첫 경주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1번 G플렉스를 필두로 해서 1번을 필두로 해서 2번은 덜 본다. 9번 8번 그리고 외곽에 11번까지 배당마로 해서 오늘 첫 경주를 시작해봅니다. 자, 이 경주로 가볼게요. 이 경주는 안쪽에 용비교가 인기 1인데, 요 경주는 2번 용비교 또는 11번 학산태풍 둘 중에 하나를 충막감으로 해서 공략할 생각이에요. 이 안쪽에서 용비교 같은 경우는 선행 또는 선입이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개상 유리한 마필입니다. 전개상 유리한 마필인 거고, 외곽의 학산태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데뷔전 축으로 놓고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었었는데, 학산태풍이 능검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능검이 굉장히 좋은데 데뷔전에서 체중이 23kg나 늘어나다 보니까 우승은 못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즉 체중을 좀 빼서 나온다면은 학산태풍을 한 번 더 좀 강하게 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은 전개상 2번 용비교를 그대로 놓고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 주력은 그대로 한 방을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2번 11번 중에서 11번의 체중,
체중 상황을 보고 2를 놓고 갈지 11을 놓고 갈지 결정을 좀 하고요. 나머지 볼 수 있는 말 중에서는 3번 세븐카이저랑 1번 은빛 유혹을 좀 배당마로 봅니다. 은빛 유혹도 이번에 내치기니까 항상 발주가 좀 안 좋았는데 얘가 발주만 좀 되면은 재밌는 말이거든요. 발주만 좀 되면 재밌는 말이어서 저는 1번 은빛 유혹을 요거 복병으로 하나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11번 중에 현장 초이스 들어갈게요. 자, 3경주 봅니다. 자, 3경주는 5번 라이브스타가 나름 강력한 축으로 팔리는데 그럴만도 하죠. 지난 경주 때 방해를 좀 심하게 받았었던 말이니까. 이 말이 직선주로 들어와서 진로가 막혔어요. 진로가 막히면서 아무래도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그게 아니었으면 뭐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니까 5번 라이브스타에 붙여서 상대방 압축에 들어가야 되는 경주 같습니다. 자, 보면은 안쪽에 1번, 2번이 약한 경주 편성을 만나서 전개상 도전해 갈 수 있는 말들이 될 것 같고 외곽에서는 요 정도가 도전해 갈 수 있는 말들인데 9번, 10번, 9번 KN 스톤 같은 경우가 말값이 좀 나가는 말인데 이번에 이제 적정주기 공백이 있다가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이고 파워베스트 같은 경우는요 얘는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인데 외곽이면은 모래를 좀 피해서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더 인기마 여기 라이브스타는 뭐 충막감으로 보는 경주라서 다 저 배당만 볼 순 없어서 그나마 파워베스트가 그나마 좀 복병 수준이니까 9번보다는 10번 파워베스트가 모래를 안 맞았을 경우 그나마 좀 메리트 있는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을 필두로요. 2번, 1번 그리고 10번을 복병으로 하나 보고 있는 경주. 인기마 요거는 라이브스타 놓고 상대만 압축해야 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 자, 제주 1경주가 4번 뉴페이스맨이 인기 1위인데 여기는 인기 1위 마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놓고 가려고 합니다. 요거 2번 500 선녀라는 마필. 이 뉴페이스맨 같은 경우는 연속 입상을 하고 있잖아요.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편하게 선입 전개를 했는데 우승을 못 하더라고요. 딱 2착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리 잘 타도 딱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반면에 500 선녀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때 최적 전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최적 전개면은 더 뛸 거는 없는데 하지만 500 선녀는 초반에 아주 좀 널널해요. 여유 있게 말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개상으로는 500 선녀가 내측에서 아주 가장 베스트 포지션에서 전개를 풀어가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액면 뉴페이스맨 연속해서 입상을 했지만 요거보다는 2번 500 선녀를 충막감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 2사로 그대로 올 수도 있고요. 2사로 그대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날려 홈런이 오히려 선행을 갈 수 있죠.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이고 6번 신화왕자는 능검이 괜찮아요. 능검 때 선행을 가긴 했지만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좀 더 있더라. 그리고 고속행진 같은 경우는 입상을 하긴 했지만 얘야말로 최적 전개하고서 더 뛸 거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게이트가 외치긴 이상 고속행진은 강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의 경주가 될 것 같은데 2번, 4번 중에 뭘 놓고 가느냐 게임이고요. 저는 2번 500 선녀를 필두로 해서 4번, 5번, 6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인기마 접전의 경주들 이어가고 자, 오늘의 첫 승부로 서울 4경주를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로 자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경주는 이제 외곽의 환상의 나라가 인기 1위네요. 환상의 나라. 지난 경주 이제 일반 경주 돌아와가지고 자 그대로 입상에 성공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도 보면은 모래 반응에서는 좀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자 초반에 선행을 가던가
아니면 모래를 안 맞게 타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기 1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이거 놓고 승부하려고 합니다. 6번 타이거로어 같이 뛰었죠. 이 환상의 나라랑 같이 뛰었는데 환상의 나라가 편안하게 지난 경주 선행을 갔던 게임이었는데 직선에서 타이거로어가 거의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대등한 걸음을 펼쳤는데 자, 환상의 나라는 이번에 가장 외곽에서 과연 편안하게 지난번처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 또 한 번 타이거로어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환상의 나라가 무조건 독땡이라고 볼 수만도 없는 게 요 안쪽에 에코스타도 초반에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혼자 독땡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지난번 보니까 발주가 좋아져서 클럽큐도 앞에 일찌감치 나오는 모습이었었고 과연 환상의 나라가 편안한 선행을 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타이거로어라는 마필이 지난번 같이 환상의 나라랑 뛰었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이 환상의 나라예요. 이번에는 11번에서 뛰니까 요 9번 환상의 나라가 발주 나와서 선행 받을까. 타이거로어는 그 외곽 11번입니다. 요 하얀 모자. 자, 환상의 나라가 요거거든요. 9번 보라색. 외곽에서 이때 뛰는 거 보시면 힘 전혀 안 쓰면서 선행 받잖아요. 거의 힘 안 쓰면서 댕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댕을 받을 수 있다면 환상의 나라가 또 한번 버틸 수 있겠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거거든요. 이거 외곽에서 서서히 따라붙는 타이거로 아마 이번에는 내 측에서 뭐 두 번째가 아니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늦게 전개를 펼칠 수는 있어요. 근데 타이거로어가 직선주로에서 아주 편안하게 뛴 환상의 나라를 거의 잡으려고 할 정도로 마지막 끝걸음은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거의 뭐 잡는 그림이었죠. 거의 잡는 그림이었는데 그냥 이 초반에 목이 좀 더 길고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의 나라가 우승했다라고 볼 정도로 거의 차차가 없었어요. 근데 환상의 나라가 너무 편안한 선행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히려 인기 1위 마피를 이길 수 있는 6번 타이거로어가 이번 경주 승부마가 되는 왜 11을 이길 수 있겠다. 11을 이길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6번 타이거로어를 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뭐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더해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오늘의 첫 승부는 타이거로어 놓고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안쪽에 2번 웅지바람이 자 강한 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2번 웅지바람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 입상을 동착으로 했어요. 동착으로 선행이 아니라 선입으로 전개를 했죠. 그전에는 선행을 갔는데 지난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극복을 해냈고 지금은 선행이 충분히 가능한 경주를 만났죠. 그래서 웅지바람이 여기서 선행을 가면은 뭐 다시 한번 그대로 입상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웅지바람은 이번 경주 상승세를 그대로 좀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7번 대기원 10번 가온천하 이런 말들 팔려가고 있고 장만월도 박성광 기수가 기승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교 강도를 올린 것으로 봤을 때는 얘는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경주에서의 걸음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지난 경주의 걸음이. 자 이번에 조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박성광이고 하니까 팔리는데 저는 장만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기원, 가온천하 얘네들도 지난번보다 이번에 이제 뭐 거의 다 외곽에서 똑같이 전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얘예요. 얘 1번 황제천하라는 마필. 자, 이 황제천하가 재검 때 걸으면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이 말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주에서 가장 많은 말들이 보이는 내측 기댐 단점. 제주는 기대는 말 겁나 많아요. 겁나 많고 그 기대는 걸음이
또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잘 고쳐지지도 않는데 조교를 아주 세게 하면은 자, 그 변화가 있을 때가 좀 종종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황제천하는 재검 때 걸음이 기대는 것 때문에 다시 제검을 받게 됐는데 걸음 자체는 이상이 없어서 이번에 원게이트에서 기대는 거 없이만 좀 타준다면은 황제천하가 전개상의 이점을 한번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다. 그래서 2번을 축으로 1번이 가장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1번 보고 싶고 7번이랑 10번 이렇게 추천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갑니다. 오늘 서울에서의 두 번째 승부처로 갈게요. 자, 지난번에 선행을 갖고 이번에 선행을 못 갈 것 같은데 바로 4번 삼정 스파이더라는 마필.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선행을 못 갈 것 같지만 선입으로 전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무. 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그 경주는 진짜 빠른 말이 없으니까 선행을 갔던 거였고 이번에는 보내놓고 따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외곽에서는 뭐 로열삭스 5번까지도 순발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내놓고 따라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행은 겹치는 1번, 2번, 5번 이런 말들이 나가니까 선행은 겹치는 경주고 삼정 스파이더는 저는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전개상 유리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삼정 스파이더를 믿어 못 믿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 선행 갔던 말이 이번에 선입으로 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정 스파이더는 따라가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또 따라가면서도 전개가 잘 나올 말이니까 오늘 삼정 스파이더 놓고 때리는 승부로 말씀드릴게요. 삼정 스파이더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래도 뭐 인기마로 잡히긴 하는데 그래서 삼정 스파이더 놓고 그냥 인기마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리는 거품말을 삭제하고 복병을 좀 붙여서 저는 승부를 할 거예요. 복병. 아예 오두에 잡혀있지 않은 복병까지도 저는 재밌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4번에 붙여서 팔리는 말 중에서는 인기만으로 어느 정도 팔리는 말 중에서는 하나만 가져갈 거고 여기에 복병 2마리를 볼 겁니다. 거품만 잘라내고 오두 안에 팔리는 말 중에서는 하나 그리고 배당마 2마리를 노리면서 승부할 거니까 자, 삼정 스파이더 가지고 좋은 중배당 승부까지 요 레이스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5경주에서 승부로 잡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어서 제주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는 1번 거승태자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복병을 하나 좀 노릴게요. 복병도 그냥 복병이 아니에요. 많이 안 팔리는 복병이기 때문에 W를 제가 그냥 하나만 쓴 게 아니라 3개까지 쓰게 됐는데 자, 제가 노리는 복병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리는 거는 이거거든요. 낙천군주라는 말입니다. 요 레이스에서는 낙천군주의 전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인기마인 1번 거승태자라는 마필. 이전보다는 전개가 조금 늦었어요. 지난번에가 전개 자체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입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상적으로 선입이라든가 전개가 빨라진다면은 인기 1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지난 경주 의도적으로 늦은 게 아니라 원래 말 자체가 그 정도 스피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승태자도 제가 보기에는 중위권 또는 그 뒤에서 지난번처럼 중후미권에서 타듯이 전개가 좀 늦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즉 추입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추입.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또 하나 인기마 아라리오. 얘도 추입마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죠. 자, 외곽에서는 청암수가 있습니다. 청암수가 연속해서 추입에 성공을 했죠.
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예요. 그러면 인기마 1, 2, 3위가 다 추임마. 여기 라이덴까지도 추임마예요.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인기 1위, 2위, 3위, 4위가 다 추임마네? 이런 경주는 앞에서 뛰는 말이 사고치거든요. 앞에서 뛸 수 있는 말이 4번 갈채인데 얘가 선행인데 얘가 선행 가서 버틸 경주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 경주가 선입권에서 뛸 말 중에 배당이 좀 나올 거예요. 그 선입 중에서는 근리가게가 하나 가능성이 있고, 제가 노리고 있는 낙천군주가 있는 건데, 근리가게도 이번에 전개가 좀 편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동안 뛴 걸로 봤을 땐 얘도 추입성이라서 낙천군주가 그야말로 선입권에서 전개 이점, 앞에서 버티는 얘는 특히나 지난 경주 4코너에서 바깥에 방해를 받으면서 튕겼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튕기면서 실력 발휘가 또 안 됐었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 경주 4착으로 할 때는 태극성이라든가 네온빛 이런 좋은 말들, 깜빡이 들어오는 경주에서도 대등하게 따라가는 걸음도 보여줬단 말이고, 즉 낙천군주가 그야말로 안 팔리지만, 야, 이거는 전개상 사고 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8번 낙천군주, 요거 가지고 역으로 인기마 엮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잡혀있는 말이니까. 팔로코 1번, 2번, 9번 뭐 여유 있으니까 7번도 상관없을 것 같고, W 복병을 가지고 요거는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자. 전개상. 왜? 다 추임마가 인기마라 말씀드렸죠? 앞에서 뛰는 말 놓고 배당을 한번 엮어볼 만한 경주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갑니다. 서울 6경주는 5번 당대초월이 워낙 부진마들을 만나서, 자, 또 한번 추입에 성공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습니다. 부담 중량만 관건일 것 같아요. 부담 중량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거의 뭐 힘으로 밀어제끼는 상황일 것이고, 또 지난주 빅토르 기수가 좀 기대보다 많이 못했죠. 성적이 무제한급 대상경주에서 많은 인기 모았지만 오히려 또 성적을 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로 입상을 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었거든요. 아마 기수도 지난주 좀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번 주 더 열심히 말을 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상금 벌로 나왔을 것이니까 5번 당대초월이 부담 중량만 뭐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당대초월은 어차피 중반에 감으면서 올라올 것이니까 앞에서 뛰는 말이 상대의 말일 텐데, 3번 참 빠른 말은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게이트가 좋아져서 이번에 앞에 나갈 것 같고, 뷰티풀 화성이 지난번 선행을 갔지만 얘는 지난번 이상으로 더 뛸 건 없어 보여요. 선행 가서 깨졌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마 중에 3번, 7번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그 중에서는 8번 뷰티풀 화성은 저는 이번에 세게 보고 싶지 않더라. 자, 그리고 안쪽에서 러브 스칼렛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강연마가 뭐 직직전 입상했을 때가 전부거든요. 직직전. 그리고 지난 경주는 또 다시 별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너무 바닥에서 말을 타가지고 1번이 추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오히려 1번보다는 얘가 좀 더 재밌지 않나? 블랙러시안? 물론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원래 거리 늘어난 말 제가 거의 추천 안 하는데, 얘는 배당 메리트가 무조건 있잖아. 안 팔리잖아요.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경주라서.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뷰티풀 화성은 무조건 안 보고 싶고, 최강연마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얘도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능력에 비해서는 배당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팔리는 말 중에서는 3번, 2번 두 마리 보고, 오히려 안 팔리는 9번을 하나 가져가 보고 싶은, 그래서 5번을 필두로 해서 3번, 2번 그리고 9번을 배당마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승부처 한번 가겠습니다. 제주 4경주예요. 자, 오늘 제주 4경주를 제주에
메인 승부 레이스로 붙겠습니다. 축이 없습니다. 축이 없는 경주고 그 중에 인기마가 참날이네요. 그 중에 인기마가 참날이. 그 중에 인기마가 참날인데 박성광의 이태용 마방이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팔리는데 간신히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거는 얘도 능력이 그리 세지 않다. 그냥 얘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박성광 이태용 조합은 그냥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참나리가 인기마로 잡혀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축은 아닙니다. 축은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번 대충 말을 탔던 말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대충 말을 탔던 말. 자,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3번. 미드맹진이란 말. 갈 때와 안 갈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말입니다. 갈 때와 안 갈 때 확연한 차이. 자, 지난 경주는 승복기 없는 경주. 그 전에 입상할 때는 아주 승복기 있는 모습. 얘는 그냥 초반만 보시면 돼요. 초반. 미드맹진이 입상할 때는 9번 게이트였지만 초반에 바로 붙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9번 게이트에서 강수한 기수가 초반에 열심히 몰아가지고 앞에 붙여요. 요렇게. 앞에 붙이면서 최적 전개하고서 들어왔거든요. 9번을. 최적 전개하면서 이렇게 타가지고 9번이 이렇게 입상을 했어요. 근데 지난 경주는 어땠느냐. 5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지만 승복기가 없으니까 앞에 나오질 않아. 자, 이거예요. 깔짝도 안 합니까? 뭐 깔짝대지도 않아요. 깔짝대지도 않고 그냥 뒤로 쑥 빠집니다. 앞에 붙지도 않아요. 5번 게이트였지만 나는 갈 생각이 없으니까 우선 앞에는 안 붙어. 앞에는 안 붙으면 우선은 입상은 못할 말이니까 요렇게 뒤에서 놀다가 들어갑니다. 입상 이후니까 부담도 늘어났을 거니까 뒤에서 깔짝대다가 마무리를 했던 경주였어요. 자, 요렇게 따라가면서 그냥 어느 정도 착수권만 따라가는 수준으로 이빠이 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우선 시작부터 말 타는 것 자체가 입상할 때랑 안 갈 때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고 안 가고 작전이 걸리는 말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미드맹진이 지난번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자, 우선 조교 강도를 올려놨고요. 게이트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적 전개가 가능하단 말이죠. 자, 말은 준비가 잘 돼 있고 최적 전개 가능하고 그리 강하지 않은 참나리 정도가 인기 1위로 잡혀있는 경주라면 이거는 딱 욕심이 나겠죠. 쓱 미소를 짓고 있겠죠. 이번에는 미드맹진이 지난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의 들어갔다 라고 보여지는 게임이니까 이번에는 진검승부를 아마 던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미드맹진이 이번에는 다시 최적 전개하면서 승부하는 경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승부는 3번 미드맹진 가지고 이제는 최적 전개 들어가는 게임이니까 메인으로 붙습니다. 혼전 속에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말을 제대로 또 만들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드맹진 가지고 오늘 제주에서는 가장 좀 세게 붙어보자. 아주 혼전인데 미드맹진은 이번에 한번 때릴 타이밍은 만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중배당 한 방의 힘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주 메인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서울 7경주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추가 없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근소하게 이지만 4번 서울돌풍을 보고 싶어요. 자, 서울돌풍이라는 말은 지난 경주 선행을 갔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선행말은 아닙니다. 지난 경주가 빠른 말이 없었기 때문이지 선입으로 말을 타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2착인데 아마 이번에는 선행 못 갈 거예요. 안쪽에 화이트 칼라라는 선행마가 포지션을 잡고 있고 뭐 여기에 K-파워풀 요런 말 순발력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돌풍 여기서 선행 갈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선입으로 말을 타는데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지난번만큼은 띄워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돌풍 놓고 공략하면 되는 경주고 화이트 칼날은 아무런 견제가 없다면 화이트 칼날은 버틸 수도 있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조금만 깔짝거리면 또 죽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그리 깔짝댈 만한 말이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1번 화이트 칼라는 받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력으로 하나 노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요거 강철장사. 강철장사는 직전에 제가 놓고 때리면서 재미를 봤던 말이 강철장사였고, 지난 경주는 외곽 게이트 출전이다 보니까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는데,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외곽이지만 빠르게 붙일 것 같아요. 얘가 선입까지도 붙여갈 수 있는 말이에요. 강철장사. 최근에 순발력 많이 좋아져 있거든요. 강철장사가 일찌감치 앞에 붙인다면은 얘가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4번, 11번을 그래서 저는 원틀로 봅니다. 4번, 11번 막건을 원틀로 보는 경주고, 그 외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견제가 없이 뛴다거나 아니면 9번 롯봉기 드래곤 정도가 부담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정주기에서의 출전이니까 요 정도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뭐 그리 센 말 없으니까 4번 서울돌풍 가지고 11번 요거 강철장사 막건을 가장 기대하고요. 9번이라든가 1번 요런 마필들은 받치는 쪽으로 돌려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주 5경주로 가면서 오늘 제주 5경주는 자, 다시 제주에서의 승부 레이스로 붙어볼게요. 자, 요거는 승부처로 갈 건데, 여기가 광해전차가 인기마죠? 이거 제가 딱 지난 경주 적중을 했던 게임인데, 청룡시대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했던 경주였어요. 근데 제가 청룡시대 놓고 적중했을 때, 이런 설명 드렸죠? 내치기이기 때문에 전개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청룡시대가 부담 중량도 승분전이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개상 청룡시대를 안 볼 수가 없는 게임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그때가 청룡시대가 이게 복병이었거든요. 청룡시대가 그때 인기 4위였나? 4위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인기 2위로 갔었나? 하여간 청룡시대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배당파 소스가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청룡시대보다 선행마로 지목이 됐던 말은 이거였어요. 경성제일. 경성제일이 선행마로 지목이 됐었는데 게이트가 청룡시대가 더 좋다 보니까 청룡시대가 선행을 가고 경성제일은 두 번째 따라가다가 아쉽게 결국에는 착순에 머물렀던 게임입니다. 즉 청룡시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성제일이 외곽이어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선행을 간다면 됩니다. 선행을 간다면 돼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가면 또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깨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성제일이 이거는 선행을 가면 그대로 꽂을 수 있는 선행을 기대하는 거지고 그만큼 의지가 있는 말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난 경주 때 내용은 분명히 있었던 말이에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지난번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경성제일을 추천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의 모습은 아주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말입니다. 의지가 있었던 말이니까 또 이번에 박성광이 태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밀고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경성제일을 가지고 선행을 못 가고 힘은 힘대로 쓰고 선행은 못 갔던 경성제일이 이번에는 지난 경주보다는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걸려 있으니까 선행 가면은 대가리 승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선행을 초반에 박성광 기수가 잘 나서주면 그대로 꽂을 수 있는 경주. 제주 5경주는 경성제일 놓고 오늘 제주의 두 번째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갈게요. 자, 서울 8경주는 1번 위고아이가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요 경주도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은 경주죠. 자, 그 당시에는 마이 엠파이어 가지고 때리면서 적중을 드렸습니다. 위고아이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었고 그전에는 선입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상대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뭐 그러고서도 빠지는 게 경마이긴 하지만 위고아이가 원게이트 받아서 여기서 얘네들 만나가지고 빠져? 야, 이거는 좀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고아이가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떻게든 간에 원게이트라면은
이 정도 구미에서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온다 보여져요. 그래서 1번 위고아이를 필두로 어차피 앞에서 가는 위고아이니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느냐 그게 좀 관건이겠죠. 무조건적으로 2번 마이머닝스는 게이트발이 무조건 있으니까 마이머닝스는 무조건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변화가 있었던 단디는 배당마로서는 전개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개상 단디도 가져갈 수 있어요. 2번, 6번 저는 다 볼 거고 외곽에서는 9번이나 10번 중에 한 마리 정도만 받쳐가면 되는 그런 경주. 그것도 9번 라온 사일런스가 그래도 지난번 외곽 3선 외곽 전개를 극복했단 말이니까 라온 사일런스가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벌교 낙성도 지난번 슈양호 복귀전에서 착순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외곽에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요 경주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1번 위고아이는 안 빠질 것 같고요. 위고아이 붙여서 2번 배당은 6번 인기 많지만 외곽에서는 9번 정도 받치는 게임. 2번, 6번, 9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인기 1위 놓고 가야 되는 경주들이니까 승부로 붙을 이유는 없잖아요. 복병들 보일 때 때려야 되니까. 자, 제주 6경주 갑니다. 자, 제주 6경주는 3번 드림매직. 자, 지난 경주 제주도 지사배 경주였죠. 축 넣고 때려드렸던 경주였습니다. 가히 놀라울 만큼의 배당이 나왔던 경주였어요. 배당이 4.4배 나와서 더 놀랐던 경주였어요. 그 경주가 드림볼트가 인기 1위였거든요. 드림볼트. 근데 드림볼트도 그 경주가 이런 것처럼 되게 혼전이었어요.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였거든요.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에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에 드림매직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메인 승부로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그런데 가히 놀라울 정도로 한진 막건이 들어왔는데 복승식이 4.4배였어. 이야, 끝나고 났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야, 어떻게 한진 막건이 이 혼전에서 들어오는데 4.4배로 들어와? 지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어찌됐든 그 경주에서 우승을 그렇게 시원하게 칠 수 있었던 드림매직이 이번에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어도 일반 경주에서의 드림매직은 뭐 그대로 저는 통과할 수 있겠다. 지난 경주 먹었던 말이니까 부담 중량 올라갔긴 했어도 전개가 또 문제가 없어서 드림매직을 그대로 놓고 전개상 문제가 없겠다. 드림매직 그대로 놓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이 7번 천하군자가 같이 경주를 뛰었는데 요거 지난번에 복병이었거든요. 복병. 은근히 지난번에 바람도 좀 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하군자도 승부는 된다. 뭐 주력으로 때리진 못해도 받치기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인 것 같고 천하군자가 또 인기마로 많이 잡히기도 하는데 1번 미래제왕이 아무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 선행을 원게이트니까 1300은 바로 발주하고서 여기 보시면 발주하고 바로 코너기 때문에 1300은 바로 선행 추라이 들어가면은 아마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7번 여기에 그 외 무림 영웅 정도가 고가의 말이고 능력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게임이에요. 천하강호 같은 경우는 잡히긴 했어도 아직 게이트발로 봤을 때는 외곽이 너무 불리한 그런 경주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드림매직 놓고 인기마 싸움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주고 어디에 주력을 들어가야 되느냐 게임으로 봐야 되는 게임. 자, 59지만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1번 그리고 4번 7번 3번 놓고 인기 1위 놓고 가는 경주니까 일반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3번은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겠다. 자, 서울 구경주로 갈게요. 여기서 승부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에서 승부하면서 자, 이번 경주를 승부 레이스로 스타트랙이 인기 1위네요. 스타트랙. 자, 스타트랙이 지난 경주 선입으로 전개하면서도 극복을 해냈죠. 언제든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자, 안쪽에 펠로엘토 예술이야. 자, 모두 나왔다 하면은 선행을 가는 말들이니까 스타트랙이 거기서 외곽인데
굳이 막 선행 가려고 같이 싸울 필요는 없겠죠. 아마 5번, 6번 보내놓고 스타트랙이 따라가면서 전개를 하긴 할 텐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빠른 말들이 아무래도 여러 출전하는 경주이니까 스타트랙이 유리한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랙이 유리한 경주 같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관리마 요거 2번 런 와일드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요거 제가 지난 경주 놓고 때리면서 쌍까지 먹었는데 쌍이 아주 배당이 좋았던 게임이었어요. 런 와일드를 직직전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입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못 뛰더라고요. 이거 4회 전적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런 와일드 들어온 경주를 뛴 경주를 제가 다 지금 맞췄어요. 요때도 적중을 했거든요. 이때는 아마존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갔을 때예요. 요 경주도 적중을 했는데 문제는 런 와일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못 뛰었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복병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런 와일드는 발주만 하면은 무조건 되는 말인데 선행마도 지난번 겹치는 경주니까 런 와일드 놓고 적중을 드렸단 말이죠. 제 생각대로 그대로 뛰었고, 요즘에 런 와일드가 발주는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늦발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는 이번에 55kg예요. 지난 경주 58을 극복해냈고요. 이번에 55kg란 말이죠. 늦발하지는 않는 말이에요. 이제 늦발하지는 않고 55kg면은 부담도 적당하고, 여기 지금 선행마 즐비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런 와일드의 추입이, 이거는 다시 한번 먹힐 수 있는 경주다. 런 와일드의 추입 다시 한번 먹힐 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번에 먹었던 런 와일드 감량 플러스 전개 모두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은 아니고 승부로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지난번 아주 짭짤하게 먹었었던 말인데 런 와일드가 이번 경주도 통할 수 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가벼우니까 더 편하게 뛰겠죠. 저는 이번 경주도 런 와일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노려주시고요. 10경주에서 오늘의 메인 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10경주에서 오늘의 메인. 자, 요 경주도 이제 승부처이니까 인기 1위 마필 놓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선은 하시겠죠? 자, 인기 1위는 뭡니까? 보니까 5번 엘도라도 놀부예요. 솔직히 지난번에 저는 엘도라도 놀부가 추입으로 들어왔다가 지난번에 부담이 늘어났단 말이죠. 부담이 늘어나서 지난 경주 불안한 인기마로 봤어요. 불안한 인기마로 봤는데 추입으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입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엘도라도 놀부가 선입으로 들어오는 경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인기만 싹 빠지면서 터졌던 경주잖아요. 그래요. 생각 못한 불안한 인기마가 들어오면은 엉뚱한 말 몰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 엘도라도 놀부도 딱 그랬던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환 기수, 신인 기수의 감량을 좀 기대하면서 엘도라도 놀부가 나오는데 부담이 좀 가벼워지니까 아무래도 또 인기마로 팔리는 것 같아요. 얘가 파인기도 좀 있었거든요. 파인기도 좀 있었으니까 저는 엘도라도 놀부가 뻔히 보이는 인기 1위 마필인 게임이라서 요거 놓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엘도라도 놀부가 뭐 선입으로 타던 추입으로 타던, 자, 이번 경주는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 싶은 마필 이거 4번 에이스 K 이거 놓고 들어갈 겁니다. 솔직히 에이스 K는 얘야말로 지난번에 선입으로 전개를 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K야말로 선입으로 타야 되는 말인데 생각보다 늦게 전개를 하면서 그냥 뒤에서 따라가다가 끝이 나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아마 에이스 K가 그렇게 늦게 전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말도 굉장히 빠른 말이에요. 지난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얘가 왜 이렇게 못 따라가지? 물론 그 경주가
빠른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빠른 말들은 많이 있어서 조금 전개가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봤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정말 늦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가 안 됐던 거였고, 이번에는 전개라든가 아무렴 지난 경주 이상으로 무조건 더 뛸 거니까 에이스K를 이번에는 딱 노립니다. 자, 요거는 입상했을 때와 못 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입상했을 때 9월 13일 6번 연두색 모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에이스K가 문세영 기수 한 장에서 바로 선두권이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 옆에서 뛰고 있는 말이 페어스카이즈. 페어스카이즈도 최근에 계속 선입에 붙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보다도 훨씬 빠르게 에이스K가 튀어나가요. 글로벌 코디를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도 에이스K가 요렇게 우승까지 시원하게 차지했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런 말이 지난 경주에서는 아무리 선행마가 많았다 하더라도, 자, 에이스K가 요거 파란색 5번입니다. 요때는 선행마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요쯤에서 뛰어줘야 되는데 점점 백식기가 걸리면서 아무리 못해도 중간에선 뛰어줘야 되는데 뭐지 야 거기서 뛰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뒤로 백식기가 걸려요. 점점 뒤로. 안 되는데 거기서 뛰면 못 들어오는데 저렇게 뛰는 말이 아닌데 여기서 뛰는 말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뒤로 줄줄줄 새더라고요. 결국에는 직선줄에서 조금 좁혔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늦게 전개했던 게임이에요. 요런 전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내치기인데 그런 전개를 하지는 않을 거다. 왜? 이번 경주 빠른 말 한번 찾아볼게요. 죽으나 사나 우선은 앞에 럭키 프랭크도 나갈 것이고, 외곽에서는 죽으나 사나 힐링 에이븐도 앞에는 나가볼 것이고, 마이티 에버도 에이스K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어라? 그러고 보면은 생각보다 빠른 말이 별로 많지 않네? 자, 그러면 에이스K가 지난 경주처럼 뒤로 줄줄줄줄 새는 전개가 아니라 이번에는 원래 이 말이 갖고 있는 능력 그대로 빠르게 전개를 펼쳐갈 겁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뛸 것이라서 전개상 놓고 때려줬다. 능력도 되고 전개도 나오고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직전에 우승할 때 보여줬던 말이니까 요거는 에이스K 놓고 오늘의 최대 승부처 마지막 한번 힘줄 데 없나? 바로 이번 경주에서 힘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스K 놓고요. 엘도라도 놀부에다가 힘주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까지, 엘도라도 놀부에 힘주는 경주가 아니니까 중배당 한 방으로 오늘 한구라에 여기서 한번 해야죠. 마지막에 힘 한번 주겠습니다. 중배당 한 방으로 자 여기서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에요. 여기는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말 중에 2번 원더풀 로던의 상승세를 승군전 가벼워서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얘도 마찬가지 전개상 문제가 없다. 자, 보면은 1번 브라운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초반 싸웠어요. 앞이 싸우는 바람에 전개 2점으로 들어왔던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게 없어요. 브라운 골드는 게이트가 좋아지건 말건 제가 봤을 땐 더 뛸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보고 싶어요. 더 뛸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에 앞이 싸워서 들어온 말이니까. 자, 이번에도 열심히 강조교하고 출전하는 강나루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말이고, 외곽에서는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도 정말 연속 입상을 하고서 지금 휴양하고 출전이긴 하지만 재검대 걸음도 이상이 없어서 드래곤 불패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2번 머리에 1번 안 보면 4번, 10번 마지막은 뭐 트라움퀸 정도가 복병인 게임이 될 거니까 원더풀 로던만 실수하지 않으면 마지막 경주도 맞출 수 있는 2가 승군전 상대가 좀 이전보다는 강해졌지만은 안쪽이면은 뭐 전개상 문제 없을 것 같아요. 4번, 10번, 7번을 복병으로 1번은 세게 안 보는 경주라서
원더풀로도 넣고 마지막 경주 요렇게 한번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의 경주가 많습니다. 인기 1위 마필들이 오늘은 몇 번이나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부러질 만한 경주는 부러뜨리고 또 놓고 가야 될 만한 경주는 놓고 가면서 다적중, 준배당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까지 한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하겠고요. 더불어서 일요일 그랑프리가 있는 일요일 예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